잉글랜드 국가대표 주장 해리 케인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이자 토트넘 주장인 손흥민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잉글랜드와 세르비아와의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해리 케인이 중요한 경기에서 저렇게 지워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며 이는 단지 손흥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인지 되묻습니다. 손흥민이 없지만 현재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은 황금 세대라 불려도 무방할 정도의 세계 최고 수준의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공백을 기술적으로 메꾸고도 남을 실력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리 케인이 저런 선수들과 졸전을 펼치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국이 바로 세계 최고의 프로리그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대표팀의 거의 모든 선수들이 이 리그에서 뛰면서 이 문제에 걸려들기 때문이며 손흥민만이 거의 유일하게 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연히 난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풋볼 매거진이 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잉글랜드의 캡틴 해리 케인은 유로 2024 첫 경기 세르비아와의 맞대결에서 최악의 부진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를 생중계한 영국 BBC에 출연한 패널들은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잉글랜드의 이번 국가대표 스쿼드는 맨시티의 잭 그릴리시가 탈락할 정도로 초호화 자원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주도 벨링엄이 10번 자리에서 플레이하고 좌측에는 맨시티의 필 포든, 오른쪽에는 아스널의 에이스 부카요 사카가 배치되었습니다. 게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아스널의 데클런 라이스가, 오른쪽 풀백으로는 리버풀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출전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최고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최전방에 출전했습니다. 많은 영국 현지 축구 전문가들은 세르비아를 최소 3점 차 이상으로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경기 양상은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완전히 다르게 펼쳐졌습니다. 세르비아는 파이브백을 구사하며 잉글랜드를 상대로 공간을 내주지 않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잉글랜드는 세르비아의 수비를 뚫지 못하고 공을 바깥으로 돌리는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국가대항전에서 상대가 저렇게 수비를 굳히면 공간을 열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반 12분경 사카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린 것이 상대 수비수에 맞고 굴절되어 벨링엄에게 전달되었고 벨링엄은 헤딩으로 세르비아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잉글랜드가 1대 0으로 앞서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클래스로 인한 차이라며 한 골을 넣기가 어렵지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 골 폭죽이 터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는 블라우비치와 미트로비치 같은 역습 공격수들을 내세워 선수비 후 역습으로 잉글랜드를 상대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른쪽에 카일 워커, 왼쪽에 키어런 트리피어를 풀백으로 내세워 세르비아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세르비아는 경기 내내 해리 케인에게 공간을 주지 않으면서 벨링엄이 해리 케인에게 볼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중앙 미드필더에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전반전을 1대 0으로 마치고 후반전에 세르비아를 몰아붙이려 했지만 세르비아는 더욱 거칠게 잉글랜드를 밀어붙이며 역습 전술을 펼쳤습니다. 결국 경기는 1대 0으로 잉글랜드가 승점 3점을 가져가며 조 1위에 위치하게 되었고 세르비아는 승점 0점으로 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영국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승을 노리는 잉글랜드의 초호화 스쿼드치고는 너무나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경기 후 속보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승은커녕 8강도 어렵다는 비관론을 제시했습니다. BBC 역시 경기 후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잉글랜드의 경기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축구는 감독의 것이라는 사실을 잉글랜드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가장 큰 단점은 구체적인 전술이었고 뛰어난 선수들을 포지션에 우겨넣는 스타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소속팀에서 뛰는 포지션을 대표팀에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트리피어를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배치하고 아놀드는 원래 오른쪽 풀백인데 미드필더로 올려 공격형 미드필더로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해리 케인이 전방에서 고립되는 현상이 마치 토트넘 경기에서 손흥민이 고립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모든 대회에 나갈 때마다 최소 4강, 그리고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스쿼드를 내보내지만 최근 최고의 성적이 유로 2020의 준우승일 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국이 전 세계 최고의 프로리그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다소 역설적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과거 램파드와 제라드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지만 잉글랜드는 월드컵에서 졸전을 거듭했습니다. 두 선수는 리버풀과 첼시에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축구 전문가들은 그래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잉글랜드 스쿼드에 없어 팀을 하나로 묶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이 나가고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동료들에게 패스를 내주고 그들이 골을 넣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10개의 도움을 기록했지만 케인은 30골을 넣으면서도 어시스트가 고작 3개였습니다. 손흥민은 팀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반면 케인은 자신의 공격 성적만 쌓는데 열중의 팀을 이끌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인 특유의 겸손함과 희생정신, 약자를 살피고 보살피는 미덕으로 팀을 하나로 묶습니다. 반면 해리 케인은 자신의 공격 성적만 쌓고 그것이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리는 원동력이라 생각해 팀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분석이 팬들로부터 매우 설득력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축구는 감독의 것이라는 사실을 잉글랜드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가장 큰 단점은 구체적인 전술이 없고 뛰어난 선수들을 선발의 포지션에 우겨넣는 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스게이트는 소속팀에서 뛰는 포지션을 대표팀에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트리피어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배치했고 아놀드는 원래 오른쪽 풀백인데 미드필더로 올려 공격형 미드필더로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런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일부일 뿐 진정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전방에서 고립되는 것은 마치 토트넘이 후반기 경기에서 손흥민이 고립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모든 대회에 나갈 때마다 최소 4강과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스쿼드를 내보내지만 최근 가장 좋은 성적은 유로 2020에서의 준우승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국이 전 세계 최고의 프로리그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다소 역설적인 말을 하여 많은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램파드와 제라드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지만 잉글랜드는 월드컵에서 졸전을 거듭했습니다. 두 선수는 리버풀과 첼시에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 전문가들은 그래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잉글랜드 스쿼드에 없어 팀을 하나로 묶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이 나가고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솔선수범하며 동료들에게 패스를 내주고 그들이 슈팅하고 골을 넣게 해주며 팀을 이끌었는데 그래서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 10개의 도움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인은 손흥민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케인은 2023 시즌에 토트넘 소속으로 30골을 넣었지만 어시스트는 고작 3개였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위였지만 케인은 득점 랭킹 2위였습니다. 손흥민의 희생을 딛고 자신의 공격 성적만 쌓는데 열중했기 때문에 팀을 이끌 리더십이 부족하고 위기에 처한 팀을 위해 희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팀을 하나로 묶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한국인 특유의 겸손함과 희생정신, 그리고 약자를 살피고 보살피는 미덕을 보이며 팀을 하나로 묶습니다. 하지만 해리 케인은 자신의 공격 스탯만 쌓고 그것이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리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 팀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분석이 많은 팬들로부터 매우 설득력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멤버십은 매일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 내용은 티뉴스 한국 축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